눈빛들이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진짜 크죠, 이거? 뭐, 노래를 하라고? 자, 기출문제 특강인데, 이 기출문제가 뭐 다른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아는 게 없는 분들한테 기출문제 푸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설명을 해가지고 알아먹을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 그냥 알려드리는 걸로. 자, 20번까지는 했죠. 2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자료가 있죠. 자, 자료 내드린 거 있죠. 그것도 같이 꺼내 놓으시고. 자, 21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를 테마 33을 한번 보십시오. 내드린 자료 보시면. 테마 33 찾으시면 부동산 관리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네. 내드린 자료는 뭐냐 그러면 뭐 제 강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출제가 몇 문제 나옵니까? 시험에 40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0문제를 뭐 딴 과목은 모르겠는데 부동산학교로는 40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문제는 찍어드릴 수 있다 그랬죠. 보기 지문 5개를 모른다 그랬지. 그래서 요게 테마별로 쪼개면 테마 1부터 테마 40까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할 텐데,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파트가 테마 33이라고 해놓은 건 33번 문제에서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여기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괄호 1 해서 괄호 2, 괄호 3, 괄호 4까지 나와 있죠. 요 4개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내용을 알고 공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부동산 관리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얘는 복합 개념 관리했는데, 복합 개념은 법률, 기술, 경제 요거 3개 쪼갠 게 복합 개념인데, 관리도 법률적 관리가 있고 기술적 관리가 있고 경제적 관리가 있습니다. 요거 구분하는 것 좀 알아놓으시라는 거고,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3가지가 나와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부동산 관리할 때 자기 부동산 자기가 하면 자가관리고, 위탁관리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고, 혼합관리는요 그거 2개 섞어서 하는 겁니다. 얘가 최근에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관리 방식의 장단점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 3번째 물을 수 있는 게 계층에 따른 부동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층에 따른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관리가 부동산을 거시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자산의 측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하나의 빌딩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빌딩 안에서도 하나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층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각각 이건 무슨 관리에 해당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관리냐, 부동산 관리냐, 자산 관리냐, 요거 쪼개는 문제가 올해 시험에 이번에 있는 부동산 관리의 방식에 대해서 올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한 문제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3번에 있는 계층에 따른 부동산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딱 하셔가지고, 물론 이거 4개 공부하는 게 내용이 안 많기 때문에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4개 정도는 다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특히 3번 정도가 출제 비중이 더 높지 않을까. 그 다음 4번에 임차자 선정 기준과 계약 방식. 임차자 선정할 때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걸 선택하고, 뭐 상업용 부동산이면 어떤 걸 선택하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 공부 좀 해두셔야 되고. 자, 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1번 문제 보십시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이다.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복합 개념 관리에 들어가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자가관리 방식, 직접 관리.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 자가관리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장단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 공부할 거 얼마 안 됩니다. 얘가 틀렸는데,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관리 업무의 타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하던 대로 그냥 하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가관리를 하면 이 관리 업무의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위탁관리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자가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2번이 확실하게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시면 돼요. 내용 자체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리고 5번 같은 지문은 삼각형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연구하실 필요도 없고,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은 삼각형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지도력이면 자가관리가 더 강력하죠. 혼합관리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다는 표현을 해놓으면 비교 대상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혼합관리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삼각형하고 하셔도 되는 거니까 연구 안 하셔도 돼요. 끝. 두 번째 22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건 테마 21번 보십시오. 나눠드린 자료 중에. 테마 21번. 이건 뭐 오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부동산 투자가 7문제 정도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하면요. 투자 분석하면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두 개 비교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더 크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분석에 필요한 건 첫 번째 나가는 돈이 얼마가 될지를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는요. 투자를 했을 때 들어오는 돈 얘가 얼마나 될지 그거 보는 거고, 세 번째는 나가고 들어오는 게 시점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투자하게 되면 바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1년 후에 들어오고 2년 후에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점을 맞춰줘야 된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할인율이 필요해요. 세 번째 할인율 알아야 된다. 요 할인율은 뭘로 합니까?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요거 가지고 할인율로 삼습니다. 뭐 지금 뭐 짧게 나가는데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요렇게 해서 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번째 요 할인율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고, 요구 수익률을 알기 위해서는 위험을 알아야 됩니다. 위험의 크기에 따라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 보시면 출제될 수 있는 게 위험에 관한 내용, 두 번째 수익에 관한 내용, 세 번째 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관한 내용,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주로 이제 1번에 있는 요 위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시험 잘 나오는 건 3번이 잘 나와요. 2번도 잘 나와요. 요 내용 자체가 별거 없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3번 보시면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같이 커진다. 위험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진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문제를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넘어가고요. 답입니다. 틀렸는데 좀 이따 가고요. 2번 부채 비율이 크면, 돈 많이 빌리면 이런 말이에요.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 이거 맞죠? 돈 많이 빌리면 수익 잘하면 지분 수익률 올라가지만 잘못하면 금융 위험 커집니다. 2번과 같은 위험을 금융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리 좀 하나 알아놓으셔야 될 게, 딴 과목하고 뭐 이 개론하고는 좀 성격도 다르곤 하지만 특히 기출문제에 대한 시험 비중이 높은 게 요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는 지문 200개 중에 거의 50%에 가까운 건 다 기출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지 똑같이 하는지 똑같기는 안 냈겠죠. 안 내는데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건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 예를 들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촉진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기출문제로. 그러면 그 다음에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앞에 기출문제 나온 겁니까? 이건 안 나온 겁니까?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안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나온 거죠. 촉진된다나 활발해진다나 그놈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슷한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문만 제가 장담하는데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있죠. 그 5년간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지문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만 있으면 무조건 7, 80점은 나옵니다. 학교로는. 그 전에 있는 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그 지문만 한글 글자로만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겠지만, 아, 이건 이런 의미다. 이 지문은 이런 의미다. 해서 최근 5년 것만 있으면요. 그러면 거의 다 7, 80점 나옵니다. 비슷한 게 맨날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운영 위험이라고 하는 건 뒤에 거 안 읽어도 부동산 운영하면서 나오는 위험입니다.